네, 오늘 시장 여러 가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장이라고 앞서 신강선 매니저가 평가를 했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나타난 걸지 점검해보고 그 안에서의 돌파 종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이성우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1% 중후반의 하락을 또 보여주기도 해서 이러다가 또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는 줄 알았거든요. 네. 현재는 1.5% 하락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이런 큰 하락은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때문이다, 테슬라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이성우 이사님, 네. 가장 큰 요인 맞습니까?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영향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을 주목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2023년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전기차 성장 같은 경우가 둔화된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방산업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가 투심이 좀 훼손이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도 주가의 레벨이 하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더 레벨이 다운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종목들 추이를 보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주요 가격대 같은 경우가 그때 갭 상승이 나온 11월 3일에서 11월 6일 수주가 나왔던 구간의 갭 상승 구간, 여기 더해져서 12월 1일에서 12월 5일 가격대였었는데 이 가격대를 모두 다 깨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추세적인 측면에서 하락 추세로 좀 돌입을 한 측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LNF 같은 경우는 11%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 테슬라 상관관계가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안에서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낮아진 상황이고 이 낮아진 영업이익률을 전환할 수 있는 거는 판가 인상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좀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테슬라 실적인데요.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볼까요? 4분기 실적 주당 신이익이 71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74센트를 밑돌았고요. 매출은 521억 달러로 시장이 예상했던 256억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4분기도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는데 문제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내놨기 때문이거든요. 차세대 차량 출시 준비로 2024년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현저히 줄어들 것 같다. 이미 알고 있던 부진 더하기 이런 테슬라의 무언가 입장 변화로 인해서 오늘 더 추가적인 하락이 2차 전지주 나오는 것 같은데 바닥이 먼 건지요. 변영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 1월 한 달간의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주가 추이를 네. 좀 보면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 20.1% 그리고 삼성 SDI가 25.5% 정도 하락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4.09포인트 하락을 좀 했는데 지금 배터리셀 3사가 사실 1월 들어와서 이 소재 사업에서 어떤 이 증시 주가의 어떤 낙폭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상 2024년도의 실적 전망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효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실적 발표가 시장의 뭐 예측 컨센서스를 뭐 크게 밑돌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이 생산 목표치가 조금 더 자기 목표치에는 좀 미달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220만 대의 판매 목표를 좀 추정을 했는데 2023년도가 180만 대니까 약 21%가 증가되는 어떤 추세를 좀 보여줬지만 3년 전에 설정했던 이 장기 목표 판매 대수에는 좀 미달되는 흐름들, 그리고 중국 그 저가 공세의 이후로 2024년도에도 이 판가가 좀 지속돼서 좀 인하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영업이익의 훼손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 양산 물량들이 점진적으로 좀 감소될 수 있고 유럽 향에 대해서는 뭐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올해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좀 더 위축시키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재임,
우려감들이 사실상 뭐 IRA 관련된 법안 수정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면서 전체적인 투심을 위축시킨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성우 이사님도 2차 전지주들의 바닥을 지금 논하기에는 아직 더 하단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2025년 기준에 에코프로 BM의 실적 추정치를 보면 7,975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수치가 매출액을 대입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을 7%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7%의 영업이익률은 과거 양극재 업체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LNF가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양극재 단가 같은 경우가 정상화가 되었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4%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 4% 수치를 대입을 해보면 한 4,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2조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직도 약간 밸류적인 부담은 존재를 합니다. 에코프로의 비행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20조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제는 일부 밸류 부담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그러니까 성장을 대표하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테슬라 여파로 인해서 좀 크게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도 하락하고 있고요. AI, 로봇주들도 좀 같이 밀리고 있는데 이제 또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이런 코스닥 시장 내 성장주들의 당분간은 좀 추운 겨울 하락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시장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오늘이 약간의 변곡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간은 뭐 특정 업종이 약할 때는 다른 업종이 받아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동반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지수단에서 약간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레벨이죠. 코스닥 기준 6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알고리즘을 대입한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가 성장주 단에서 동반으로 바스켓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시장 안에서는 지금 뭐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과 함께 대입을 해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성장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은 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52주 신고가 또는 상승하는 업종 같은 경우가 IT 쪽으로 압축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나머지 성장주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조정을 빌미로 해서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함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 상위 종목에서는 2차 전지인 LNF를 포함해서 펩티론,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한 10%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큐렉소를 포함한 로봇주들의 약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큐렉소도 9.21% 내림세. 그 밑으로는 NK맥스, 피플바이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하락이 좀 굵직하게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지금 이 성장주를 보유한 분들,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나 뭐 펩트론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로봇 AI주를 보유하신 분들 이 남은 9분 동안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일단 지나가고 볼까요? 우선 우리 CS2024 그리고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난 이후에 일단 단기간의 조정 내지는 최근에 어떤 증시 조정 때문에 사실 일부 차익 매물이 지속해서 좀 나오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도주임에는 좀 이 변함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좀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어떤 개별 모멘텀을 좀 주시해 보는데 일단 특정된 이벤트가 소멸은 됐지만 2024년도에 또 바이오하케들에 대한 일정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되고 여기서 또 상반기 안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임상 모멘텀이라든가 어떤 이 사업적 협력 관계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사업이 확장되거나 또는 인수합병될 수 있는 이슈들 이 부분도 좀 주시하면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오늘 전체적인 로봇주의 흐름들이 좀 안 좋은데 대동기업의 경우에는 오늘 개별 이슈 때문에 21.2% 정도 상승을 했고 나머지 종목 뭐 뉴로메카라든가 뭐 T로보틱스, 이레시스는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물에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봇 부품의 이 국산화 내지는 이 내재화 관점에서 아직 단발성의 어떤 수급 이탈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여기서 연계될 수 있는 상용화 내지는 기술 고도화를 좀 더 이뤄내면서 대기업군들과의 어떤 사업 협력들 또는 수주가 좀 더 가시화된다면 저는 낙폭 과대 구간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순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매매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의 확보된 기술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의 국산화 내지 양산 초입 또는 양산에 대한 경쟁력을 좀 수반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는 뭐 부품주 안에서는 저는 뭐 감속기, 뭐 SPG라든가 SPB 테크처럼 아직은 비중이 좀 작으나 여기서 양산이 가시화될 수 있고 사업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주시해 보자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는 실적도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또 정부 정책까지 도와주고 있는 감속기단을 눈여겨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오늘 장 마감 전에 반도체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앞서 신강선 매니저와 함께 SK하이닉스 실적 살짝 언급을 했는데 역시 1년 만에 흑자 전환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늘 하락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성우 이사님,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그리고 이 시장의 반응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SK하이닉스가 예상됐던 영업이익 추정치는 한 1,0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예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수치는 부합을 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좀 중요한 요인들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빅그롭스, 메모리 빅그로스라고 이 메모리의 생산량 같은 경우를 3분기 컨퍼런스 콜에는 한 10% 후반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톤을 살짝 낮추는 모습이었어요. 10% 중후반 정도. 디램, 낸드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를 보수적으로 가고 HBM이라든지 차세대 공정 쪽으로 투자를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조금 캐펙스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하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이런 움직임 또한 없다 보니까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다라는 시각이 있으면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네. 빅그로스,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 모두 이게 이제는 턴을 할 수 있는 측면이고 다만 낸드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를 또 하반기로 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진행은 뭐 HBM 단의 공정 진행, 뭐 뒤에 이제 차세대 공정단의 진행에 따른 수요 회복을 확인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단은 좀 더 레벨업을 시킬 거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았습니다. 영업이익단에서 웃돌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 했는데 다가오는 전망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축포를 터뜨릴 만한 정도의 예상치는 아니어서 다소 아쉬운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했습니다. 2024년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램과 낸드 시장은 전년 대비 10% 중후반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그리고 서버단에서도 완만한 회복이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PC의 경우에는 그동안 교체 수요가 좀 지연됐는데 이 시기가 도래했고 윈도우 업그레이드 수요 여기에 AI까지 더해지면서 출하량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하락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제조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고영 가는 종목은 또 잘 갔거든요, 변영애 대표님. 네네. 이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고 이들 종목들이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거와 달리 그냥 가는 종목이 지금 더 잘 간다고 마지막까지 매수가 더 붙는 걸까요? 우선 반도체 섹터는 계속해서 네. 일단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매 관련된 어떤 기술 부각, 그다음 뭐 또는 수주 부각, 업황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지속해서 좀 순환매 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 반도체가 오히려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다시금 이 실적 기조 2024년도에 선단 공정의 투자 수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어떤 수급이 좀 살아난 것처럼 지금 온 디바이스, 최근에는 뭐 온 센서 AI까지 이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는데 전에도 좀 한번 언급 드린 것처럼 AI에 대한 이 영역, 이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좀 확장되는 이 부분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가 로봇과 연계되거나 디스플레이와 연계되거나 관련된 어떤 산업 분야로 파생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주도주 또는 개별주의 대장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어떤 증시의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반도체주의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좀 상대적으로 좀 작았거나 오히려 상승 여력 관점에서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굉장히 좀 컸다는 점은 여기서 수급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슈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아직 방한 이후에 관련된 어떤 전략 부분, 여기에 관련된 사업화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아직 추세를 좀 더 끌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기대감 상승 이후에 차익이 출현되는 그 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실적과 좀 연동돼서 또는
종목의 핵심 수혜 관점에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는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주를 보면요. 대표적으로 코사스도 있고요. 고영, 유진테크, AD테크놀로지, 오로스테크놀로지가 오늘 시장에서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도 샘 올트먼 방안이랑 갤럭시 24 재료가 오늘로 소멸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같이 주셨는데 실제로 넥스트 칩은 같은 반도체인데 오늘 또 하락하고 있어요. 이성 이사님, 네. 오늘장의 특징으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반도체 무언가 차별점이 있는지요? 차별점 같은 경우를 보면 소프트웨어주들이 AI와 결부해서 최근에 강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명확히 약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고 반면에 차세대 반도체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들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또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뭐 1조어들 아니면 뭐 1조 3천억어들 이런 정도로 한 번씩 터치한 상황이다 보니까 장 후반으로 갈수록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커지는 모습이고요. 언급해 주신 코세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후공정단에서 미세공정으로 갔을 때 기존에 납품되던 장비 단가보다 한 2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뭐 삼성의 XR 기기를 출시를 했을 때 장비 납품의 가능성 이런 부분이 다 대입이 되는데 공통적인 점은 장비의 납품이 늘 수 있다거나 아니면 유진테크 같이 국산화 장비 같은 경우에 수요를 볼 수 있다거나 이런 면모가 공통적인 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 해당되는 종목들은 당장 국산화는 되기 힘든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모멘텀에 반응을 한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기아, 현대 그리고 조금 전에는 LG 이노텍의 실적까지 나왔는데요. 동시효과 맞이하면서 마감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코스피, 코스닥은 완벽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5%가량의 하락으로 장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도 많았는데 장중에 낙폭을 만회하려다가 다시 후반 들어서 좀 밀렸거든요. 오늘 좀 변동이 컸던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이성우 이사님 오늘장을 좀 브리핑해 주실까요?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2차 전지가 장중에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낙폭 같은 경우를 좀 못 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좀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가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 같은 경우가 이런 수급을 대체하는 흐름 한 10%대의 상승이 나왔고 플랫폼 쪽에서 사업의 확장이 나올 수 있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5.44%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시가총액 최상단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지만은 나머지 종목들이 좀 받아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중에서 배당 성향이 상향을 발표한 기아 같은 경우가 5.8% 상승, 그다음에 실적 증대가 예상되는 유틸리티 중에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4.1% 상승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로 LG 이노텍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8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5% 크게 증가했고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는 3.04%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최근에 뭐 아이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참 투자자분들이 중심 잡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에서는 할인 판매를 한다. 그런데 외국계 증권사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그 안에서 LG 이노텍의 방향이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이번 4분기 실적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변용현 대표님, 좀 네네. 이제는 믿어보고 투자해도 괜찮을지 LG 이노텍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시죠. 예, 지금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저에게 참 아픈 손가락인데 네. 저는 이 종목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낙폭을 좀 더 가져가는 어떤 이게 사실상 이게 우려감들이 너무 과하게 좀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18일 20만 원 신저가 기록 이후에 애플의 이 추세 전환에 따라서 주가 좀 반등을 좀 해줬지만 다시금 이 시그널이 좀 차익 매물이 아니라 일단 이 기관과 외인 물량들이 좀 매도세가 좀 더 커지면서 다시금 하방 추세의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 좀 아쉽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발 악재, 중국향 이 스마트폰 출하량에 관련된 어떤 이슈는 저는 2024년도에는 오히려 피크아웃 정점 이후에는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만큼에 대한 기대치를 좀 수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LG노텍이 지금 스마트폰에 관련된 비중들이 굉장히 조금 가시화가 좀 됐지만 앞으로의 사업 부분이 전장형 부품에 대한 이 사업 방향성으로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네. 저는 저가 매수 매력도는 좀 높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이제는 2024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저가 매수 기회도 가능하다라고 의견 줬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유튜브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장 마감 전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코스닥의 낙폭이 컸어요. 연초 불안한 시장, 또 다가오는 감사 시즌, 지금은 코스피가 더 안정적일까요? 두 분의 생각 보시죠. 변영인 대표님은 코스피로 대응, 이성 이사는 코스닥으로 대응해보자. 여기서 의견이 나뉘어졌는데 변영인 대표님, 네. 최근에 코스피 계속 밀고 계시네요, 대형주. 예, 지금 뭐 RSI 지표에서도 최근에 이 네. 과매도권 진입 이후에 추세전을 좀 했다라는 시그널이고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 하방 추세 관점에서는 코스닥이 지금 800선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살짝 좀 이탈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특화돼서 코스피가 더 좋다, 코스닥이 더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에 대한 성장주들은 우리가 눈여겨보되 다만 이제 코스피 종목에서는 2월과 3월에 이 전통적인 어떤 수급 추이를 좀 지켜볼 때 감사전 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2월 8일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12월 결산법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관련될 수 있는 감사 리스크 이 부분은 소형주 투심에 단기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코스피로서 대형주로서의 어떤 수급 이전이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조에 관련된 어떤 주가의 희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수급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의견 주셨고 실제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배당까지 받아보면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반면에 이성 이사님은 코스닥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휘청거리는 날 보면은 진짜 코스닥 중소형주 못 사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네. 그래도 코스닥을 미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가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하면 네. 60일선 이탈은 3일에서 4일 내로 회복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그렇지 못하면 시장의 추세는 깨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오늘 기술적으로 60일선은 첫 번째 이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과거 사례들을 대입을 해보면 3, 4일 이내로는 60선 위로 올라올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시장 추세는 깨진 거고요.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가 밀리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기술적인 밴드 하단까지 함께 겹쳐졌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우위에 놓고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60일 이평선이 이탈했을 때 다시 또 이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코스닥으로 대응을 하겠다.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서는 좀 나뉘어졌습니다. 그럼 업종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볼 거는 자동차주 뿐이었죠. 그래서 테슬라발 충격에도 우리 시장에는 대조되는 현대기아차 이유 있는 상승 한번 볼게요. 이 실적이 내포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지금 사도 괜찮은지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변영인 대표, 이성 이사 모두 다 매수 의견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그 기아 상승하는 거 보고 살 걸 그랬어요 라고 유튜브 채팅방에 올렸더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별로 많이 안 올랐습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이사님, 기아, 현대차 오늘 사도 됩니까? 장은 마감했지만요. 기아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 성향의 차이가 명확하게 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가 먼저 광명 2공장 같은 경우를 가동을 합니다.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기아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동차주를 선호하신다고 하면은 국내 기업도 있지만은 미국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아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상황 안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분기 정도 지났을 때는 좀 매수의 관점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좀 국가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전략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기아는 배당 성향까지 있으니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오늘장 5.8% 오른 93,00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해 보이고요. 변영인 대표님은 자동차주 매수 의견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어느 쪽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대차는 저는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PBR 관련해서는 저는 20만 원 이상의 주가는 장과 상관없이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2023년도부터 계속 발목을 좀 잡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좀 했었고 2024년도에 가이던스를 보면 판매량의 경우에서 현대차는 0.6% 정도 상향되는 다소 좀 보수적인 어떤 판매량을 좀 집계를 했고 기아차의 경우는 3.1%가 좀 더 증가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어떤 기여도 측면에서는 기아가 좀 더 우세하다는 평가가 좀 있지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수급이 좀 더 살아나고 있고 지금 241선인 한 18만 9천 원 구간을 좀 강하게 좀 회복을 해준다면 주가가 여기서 더 이상 꺾이지 않고 추세적인 어떤 우상향을 좀 해준다는 전제에서는 안정적인 피크아웃의 어떤 우려감을 좀 차지하더라도 현대차는 주가가 좀 재평가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다만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기아차와 좀 대비해서는 지금 구간도 저는 매수해도 좀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241선 미만에선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약간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동차주는 매수 의견 두 분 다 일치가 됐고요. 이성우 이사님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기아 쪽에 조금 더 매수 룸이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변영애 대표는 현대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부품주 단에서도 주가 흐름이 좋던데 네네. 이번에 4분기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호실적을 내놓았으면 부품주들도 기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품 단에서도 한 종목 볼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뭐 3분기 기조에서는 네.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안에서도 부품주들의 이 수급 희비, 실적 희비가 좀 있었는데 네. 지금 현대차 비중이 좀 높고 여기에 관련된 전장형 부품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계열 내에서는 올해 주목해볼 만한 어떤 부품주, 저는 현대 오토웨이버를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뭐 CS2024에 관련된 어떤 단기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들 좀 수반했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SDV 전장향에 대한 이 빠른 가속화 부분에 대한 이 그룹 내 가장 큰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3년 연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에 대한 증가폭은 저는 한 5% 이상은 더 확장성을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17만 4천 원 구간, 17만 6천 원 구간이었던 이 단기 추세 좀 이탈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좀 모아간다면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서의 관련된 뭐 자율주행 관련된 상용화 모멘텀 내지는 전장 가속화에 달했던 실적 연동 가능성을 좀 본다면 현대 오토웨이버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부품단에서는 현대차 비중이 좀 큰 종목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현대 오토웨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내 생각에 2차 전지주는 다음 주부터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는데 2차 전지주의 오늘 공백 누가 메울지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다시 부활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공백을 다른 성장주가 채워줄까요? 변영인 대표님은 반도체 소부장주가 채워줄 것이다. 이성사님은 실적 기대주를 선택을 했어요. 2차 전지주의 부활은 두 분 모두 다 선택을 안 하셨는데요. 이사님. 네. 어떤 의견이실까요? 실적 기대라는 점은 우리가 SK 하이닉스 실적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제한적인 캐펙스 투자인데 이게 프리미엄 단으로 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HBM 단 계속 다뤄지는 부분과 관련된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 쪽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 더해져서 우리가 고려를 할 거는 시장 안에서는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사업들이 계속 부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같은 경우 안에서 위치하고 있는 거는 장비의 국산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실적 기반으로 해서 장비 국산화까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유진테크라든지 아니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의 결론은 실적 기반의 성장까지 플러스 되는 종목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주를 선택하겠다. 변영인 대표님은 반도체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시네요. 아니요, 저는 사실 네. 이 자막이 좀 잘못됐는데 그래요? 반도체 소부장주가 시장을 당분간은 주도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보지만 네. 전 2차 전지를 보자. 어. 라고 좀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단서가 있습니다. 2월 7일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발표를 보고 난 이후라는 단서가 좀 있는데 최근에 이 투자 심리가 지난 3분기와 좀 약간 오버랩되는 경향들이 좀 있죠.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어닝 쇼크에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은 낙폭을 좀 키운다는 관점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고 1월 30일 삼성 SDI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지금 LNF가 발표를 했고 포스코 퓨처엠이 좀 발표를 했어요. 사실상 시장의 어떤 전망치, 눈높이들은 좀 많이 낮아졌고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추가적인 어떤 영업 손실에 대한 폭, 여기에 관련된 전략 부분들이 2024년도에 방향성을 좀 수립한다는 관점에서는 한 번 더 낙폭 내지는 좀 주가의 좀 소폭 이런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이후에부터는 2024년도에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이 하락분을 모두 다 원가로 좀 반영되고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로 모두 다 떨어냈다라고 보면 2024년도에는 이익 개선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비교치는 이제 2023년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2024년도 특히나 저는 소재단보다는 셀사를 보자.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과대낙 폭구간이었던 삼성 SDI를 좀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관도제 소부장이 그 자리를 메우겠지만 다시 2차 전지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 2차 전지 부활의 선봉장에서 나는 셀업체 쪽을 더 공략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